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 볼 종목 바로 엔캠입니다. 엔캠 제가 꾸준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엔캠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준 직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지 차트상으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거시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요.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. 앞으로 이 엔캠이 끝까지 제가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추적을 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응원의 말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엔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. 지금 11월 이후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.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을 1차적으로는 이 21선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두셨던 지지 구간과 그리고 21선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 두시고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상승했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2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약 12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까지 좀 이렇게 주가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. 차익 실현 물량에서 매도하는 물량에서 매도 물량이 일부 나왔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함께 보시면은 이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졌던 구간들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쪽도 그렇고 지금 2번 그리고 이 상장 당일날 보시면은 잠시만요.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점이 지금 현 구간과 맞물리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. 그리고 최근까지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졌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가 어느 정도 쌓였고 차익 실현 압박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가 부근에서의 이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만약에 이 고가 부근에서 보유를 하고 계셨던 계속해서 좀 오랜 기간 좀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본절매를 진행을 하면서 매도 물량도 쌓였던 부분도 있고 거시적인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CPI가 발표가 있습니다.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물론 현재까지도 이 금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적용해 왔었는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.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? 지금 올해부터는 이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이 6회를 하느냐, 6번의 금리 인하를 하느냐, 뭐 5번의 금리 인하를 하느냐, 뭐 3번의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금리 인하가 정말 3월에 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패드 위원들의 FOMC 위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라던가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번 CPI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일부 조정이 나오고 중요한 일정인 만큼 내일이잖아요.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을 하면서 일부 현금 확보를 해두는 그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6거래일 지금 음봉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꾸준히 좀 상승을 하면서 어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.
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850포인트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우리가 지수 전반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점 꼭 주의하셔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지금 저항대 구간으로는 매물대 위치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. 매물대 구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구간들, 지금 보시면은 10만원 구간이 이제 라운드 피겨 금액으로 인해서 저항 구간으로 이제 부딪힐 수 있거든요. 물론 신고가 부근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올 수 있지만, 그 위로는 10만원 시점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구간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신고가 부근인 이 95,000원과 그리고 그 위로는 10만원,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원, 그리고 그 위로는 또 11만 2천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는 이렇게 미리 체크를 좀 해두시고, 과거에 보시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도 악성 물량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터진 거래 대금보다는 확실하게 좀 더 나와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, 이 구간에 물량 소화하는 시점에서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, 그리고 거래대금의 장대 양봉과 그리고 일봉상의 장대 양봉이 한번 출현을 하고 이후 소폭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번 이 물량을 크게 잡아먹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FEOC 관련해서 수혜주다,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적용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엔캠의 성장 또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고, 엔캠이 현재 글로벌 3위이기 때문에 글로벌 2위까지도 탈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글로벌 2위와 그리고 이 엔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, 지금 점유율이.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 좀 북미 진출을 통해서, 이 FEOC를 통해서 이 중국 기업들이 북미 진출을 못했을 때, 그때 이제 엔캠이 북미를 장악을 확실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북미 쪽은 확실히 엔캠의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 점유율을 확보를 하는 순간 2위는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1위와는 좀 격차가 커요. 1위가 이제 틴치인데 걔네가 이제 점유율이 40%가 넘어가기 때문에 얘네를 잡기 위해서는 중국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, 중국은 좀 빡세죠. 중국은 좀 빡세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이 글로벌 기업으로 봤을 때는 유럽연합과 북미가 있겠죠. 일단 북미 쪽은 현재 이 엔캠이 이 뭐 카펙스라든가 그리고 현재 생산 가능한 캐파를 봤을 때도 압도적이에요. 압도적이기 때문에 북미는 사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. 이 유럽 쪽도 이제 엔캠이 진출하면서 이 유럽의 점유율 또한 가져가는 것까지, 장기적인 목표로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인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, 오늘 이제 기타금융 쪽이랑 기관, 그러니까 금융투자랑 기타 금융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.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온 좀 부분인데, 그 부분을 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물량으로 어느 정도 채워진 모습입니다. 과거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좀 살펴보면은, 오늘 우선은 그 삼성증권에서 좀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대략 거의 한 20만 주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, 전일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해봤을 때 그 현재 하나증권에서 좀 매도가 많았잖아요. 이게 잠시만요. 하나증권이 원래 12만 주 정도 누적 순매수가 이제 6개월 정도로 봤을 때, 대략 4개월 정도로 봤을 때 12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. 주가 상승이 나오는 시점부터 이제 매수를 진행했던 물량이. 근데 이제 나머지 물량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겠죠. 그래서 그렇게 적지 않은 물량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, 이 하나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
아무래도 주가 조정의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좀 더 볼게요. 자, 오늘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데가 한국투자증권에서 12만 주,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9만 주 정도 대략 나왔네요. 그렇다면은 얘네들도 좀 살펴보면은 한국투자증권은 사실 그렇게 큰 물량을 최근 주가 상승이 나올 때는 보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대략적으로 12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. 12만 주를. 이 신한투자증권이. 이 과거에서의 매수 물량은 제외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12만 주 정도를 여기서 한 9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다. 그래서 오늘 하방 압력에 대한 압박이 좀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나증권에서 매도 진행을 한 거를 좀 상세하게 볼게요. 지금 어느 시점에서 진행이 됐는지를 분봉과 함께 좀 살펴보면은 잠시만요. 자,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좀 차트적으로 보면요, 이 상세는 좀 키워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 보이실까요, 여러분들? 잠시만요.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잠시만요. 아무튼 자, 보시면은 매도 물량이 갑자기 많아졌던 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 1시 28분 정도 되거든요. 1시 28분부터 매도 물량이 극대화되면서 이 1시쯤에, 이 1시부터 나왔던 하락은 이 하나증권이 좀 주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매수 물량이 나오면서 저점 기록하고 어느 정도 다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장 초반에도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을 보였었고, 한국투자증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초반, 현재 이 10시 시점에서 9시 이후쯤에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잖아요. 이게 아마 한국투자증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, 지금. 자, 잠시만요. 네,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이 9시 반부터 좀 압도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죠. 그래서 10시 20분까지 12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매도를 좀 견인을 했다, 매도를 유도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,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는 이 삼성증권이다. 그래서 삼성증권이 35만 주와, 그리고 이 NH투자증권의 33만 주, 얘네가 삼성이고요. 그리고 얘네가 NH입니다. 자, 그리고 밑으로는 뭐 키움이랑 미래에셋인데, 이 둘은 28만 주, 25만 주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, 개인들의 물량으로 좀 체크를 해두고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교보가 14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, 삼성이랑 NH투자증권이랑 갭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교보까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. 그 밑으로는 이제 모건스탠리, JP모건, UBS증권, 이 외국계 물량들이 그 밑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까지 해서, 메릴린치까지 해서 얘네들을 좀 더해보면은 대략 얘네 총 외국인 물량을 좀 합치면은 35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네요. 네, 35만 주 외국인 종합, 현재 봤을 때 나와 있는 증권사 외국인 종합을 봤을 때 35만 주 대략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자금 35만 주, 그리고 삼성증권 이 35만 주와 NH투자증권의 33만 주까지 우리가 앞으로 좀 추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,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21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한다
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수급적인 부분 위주로 좀 많이 풀어드렸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실 때 잘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메이데이에서 여러분들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좀 추적을 하면서 이 해당 종목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. 영상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메이데이도 여러분들 영상 한번 가끔씩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,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제가 이제 K배터리 수혜 하면서 중국 이 점유율을 빼서 저류했기에 FEOC 세부 규정 적용 시작 하면서 관련 이제 분리막이라던가 전해질 관련해서 전해액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수혜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내용도 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, 그리고 제가 어느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여유로우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